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재홍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우리 국내 최대 최고의 커뮤니티 유저분들 또 개발자분들과 함께 제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그 요청받은 내용은 우리나라 이제 공개 소프트 오픈소스랑 뭐 비슷한 말로 비슷한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비국을 넘어서 공개 소프트 공헌국으로 도약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공개 소프트 오픈 소스에 대한 역사와 발전 이런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최초로 상용 컴퓨터가 등장한 게 1952년도라고 합니다. IBM 701이었는데요. 이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를 같이 쓰게 되는, 같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1년도에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대단하죠. 그때도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었다고 하니까 61년도에 이제 PDP-1이라는 이 컴퓨터를 도입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컴퓨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 간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서로 코드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이거 어떻게 수정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화적인 형태로 좀 나타냈었는데, 이걸 이제 해커 컬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하시는 해커랑은 좀 다르고요. 최근에 그 해커의 개념은 크래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발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요. 1969년도에 그 미국 주 정부가 IBM을 상대로 이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워낙 독점적인 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언번들링, 그러니까 분리해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죠. 한 13년 정도 소송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0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이제 사유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76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An Open Letter to Hobbyists, 그러니까 취미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 서한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공개 서한 내용을 보면 알테온 베이직이라는 이제 빌 게이츠와 이제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일리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사용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좀 자리 잡고 태동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스톨만께서 사실 MIT 그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화가 나셨죠.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자유 정신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 공개할,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우리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집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사유 소프트웨어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그런 걸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막 크래킹을 하는 거죠. 옛날 보면 소프트웨어에 시리얼 넘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크랙해가지고 막 뿌리고 뭐 이런 좀 저항 운동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83년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 오픈소스 OS의 원조격이라고 하죠. 유닉스 베이스의 유닉스 라이크의 리눅스 프로젝트를 83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85년에 이제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이제 아시다시피 리누스 토발드님께서 리눅스를 첫 번째 버전을 릴리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리눅스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방식이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던 건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 내지는 한 기관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이 Git이라는 이런 분선 개발 툴을 통해서 같이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창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픈소스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한 96% 정도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을 좀 노출하는 걸 꺼리세요, 기업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핵심적으로는 좀 이러한 오픈소스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좀 의구성 내지는 당신네들이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지요? 이런 식의 좀 그 시장 내에서의 그런 질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또 보면 라이센스 오픈 소스는 아시다시피 저작권자가 그 제시한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작 사용 규칙에 근거해서 오픈 소스를 정확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런 라이센스의 우리나라 위반율이 한 3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리눅스는 이제 91년 출시된 이후에 현재 한 1,700만 줄 이상의 소스 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 1,200개의 전 세계 기업 약 12,000명의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최고의 공개 소프트 프로젝트이고요. 요즘에 되게 핫한 구글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소스코드 줄이 140만 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자 개발하게 된다면 40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걸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개인이나 어떤 특정 기업, 조그만 단체들에서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한 기업, 기관, 이런 쪽에서 개발하는 것이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위프로나 인포시스 이런 기업의 종업원, 그러니까 근무자 수가 약 14만 명,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요즘 좀 더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약 16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나 이런 규모나 이런 면에서 정말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단체나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방식으로 같이 협업하고 개발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앞으로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혁명 시대의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만드는 이제 최적화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그림은 하나하나가 다 프로젝트인데 아파치 재단의 그 애뉴얼 레포트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지금 아파치 재단은 한 38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버전으로 앞서 말씀 주신 그 리눅스 재단도 한 80여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파치 재단의 연간 개발하는 소스 코드는 약 6,500만 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1.5억 줄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사회적 오픈 오피스 이런 것들 포함이죠. 사회적 가치 한 70억 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을 조금 바라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오픈소스 하는 시장, 이건 이제 기업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매출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 한 1,89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는 4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굉장히 적죠. 근데 오픈소스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성장세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활용 동기인데요. 왼편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오른편은 이제 국내 기업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외국은 좀 퀄리티 오브 솔루션, 그러니까 오픈 소스의 품질이라든지 또 컴패러티브 피처스 이런 어떤 최신 기술 이런 쪽에 좀 많이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픈소스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초기 비용이 좀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용 코스트 이펙트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앞서 외국과 비슷하게 새로운 솔루션을 배울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오픈소스다라는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자사 엔지니어가 기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소스 코드를 직접 코딩하여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건 단점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지속적인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다양한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들로 인한 소스 코드 관리가 어렵다. 보안 지역점 발견 시 대처가 좀 느리다라는 이런 기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에 후원하는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걸 봤는데요. 좀 아쉽게도 전체 우리나라 기업의 한 93% 기업이 후원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한 7%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후원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고요. 기업 내부의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런 그 지원 체계나 이런 관련해서도 한 23.7% 정도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그렇지 않은 사실로 파악이 좀 되었습니다. 가장 좀 핵심적인 이유는 내부 개발자분들이 이런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거를 함으로써 회사 내부에 있는 기술이 좀 유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유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여러 가지 오픈소스 뭐 아까 쿠버네티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오픈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플랫폼 시장 석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구글 자체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구글에는 그 내부적으로 그 개발하는 소스 코드를 한 곳의 데이터베이스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A팀이 개발한 걸 B팀, C팀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한 같이 이렇게 서로 리뷰를 해주는 이런 문화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이 점점 이렇게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그런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좀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에 대한 커뮤니티 왜 참여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하신 건데요. 지식 공유랑 기술 습득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중인 문제 해결 위해서, 그 다음에 경력을 좀 쌓고 싶다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라이센스 위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자 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한 0.06% 11,000명 정도, 사실 오픈소스 개발자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됩니다. 워낙 다 기터브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국내 기업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현재는 뭐 기터브가 한 2,500만 명 이상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한 11,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 한 66개, 70개 정도의 기업이 오픈소스 기반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은 약 한 9,000개, 8,800개, 8,9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실은 오픈소스에 대한 그 초기 도입이라든지 활용은 역사는 좀 미국의 뭐 한 61년 뭐 이런 것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03년 뭐 이 정도부터 계속 활용을 해왔는데요. 사실 활용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제대로 활용하느냐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구나 이제 이런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개발하는, 또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기여하는 이런 것들은 더더욱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저희 정보통일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오픈소스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러한 우리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개발하신 이런 커뮤니티 기술지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냥 프로젝트들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개발자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 프론티어라고 해서 연 1회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한 50명, 18년 기준으로 한 50분 정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큐브리드라든지 유엔진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예 그냥 사용 소프트웨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을 하시고, 또 선배분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재단에 소프트웨어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좀 처음에 이니셜 버전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업 그리고 커뮤니티가 함께 연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터브에 등재해서 같이 외부 개발자분들이 소스 코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개발자분들이 편히 연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약간 카페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커뮤니티 선능력에 있고요. 선능력 아남타워에 있는데, 혹시 커뮤니티 활동이나 소모임 이런 것 있으면 저쪽에 신청해 주시면 그쪽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리눅스 쓰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MS OS 윈도우즈 기반의 오피스라든지 뭐 한컴 이런 걸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데 그 리눅스 베이스의 OS를 도입하고자 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고 동료들이 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정부와 부처에서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면 불편하게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인식 제고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픈 소스를 많이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버넌스 컨설팅, 라이선스 검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소스는 저희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사실은 라이선스 잘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좋은 솔루션을 잘 개발하셨는데 보면 라이센스가 충돌된다든지 GPL 라이센스가 아파치 라이센스와 같이 쓰인다든지 뭐 이런 라이센스 충돌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만드셨는데 이걸 상용화 내지는 어떻게 출시를 하고자 하는데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 쪽 검증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증도 해드리고 검증됐을 때 이제 컨플릭트나 또 라이센스 위반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학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국방부에 가면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그 약간 PC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학교의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오픈소스 강좌도 저희가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명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이제 군장병들이 듣고 계시고 잘 하시는 분 한 100분 정도를 선발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 캠프 이런 걸 개최해서 그런 쪽에서 같이 이제 그 군 기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픈소스에 대해서 경험도 쌓고 프로젝트도 개발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예비개발자, 일반인 뭐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런 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짧게 이걸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커뮤니티 활성화가 앞서 61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논의를 했고 그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유저 그룹, 쉐어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초기에 태동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는 커뮤니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한 360개, 한 400여 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다수는 그냥 사용자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리더스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라이터 커뮤니티는 굉장히 적은 수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소모임 장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행사하는 거 이런 데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장표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건지 그 알러브 뉴욕은 이제 뉴욕에서 온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그 데이비 스테판 밀러라고 그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시는 그 메인테이너세요. 그래서 이제 핵심 메인테이너고 뭐 이메일 하루에 받는 게 한 1,000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그 네트워크 쪽 관련된 그 커널을 개발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하루에 답변하는 패치 수만 한 150여 개 이메일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희 이제 커뮤니티 행사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돼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밥도 먹고 같이 소셜도 하고 하는데요. 오픈소스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분께 한번 강연비를 좀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이분이 저기 74년생이시거든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데요. 제가 형님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동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동생님이 I don't need this money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돈을 poor people한테 좀 이렇게 도네이션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레드햇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1년에 반 정도는 뉴욕에 근무하시고 뉴욕에는 레드햇 오피스가 있다고 하고요. 반 정도는 시애틀에서 계시는데 시애틀에는 그 회사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HP나 이런 데서 서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버 있으면 새로 나온 서버 있으면 서버를 갖다 준대요. 그냥 가지고 놀라고. 그래서 전기세가 다른 집에 한 10배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검침원이 너희 집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하면서 이제 좀 했던 건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하는 분들 만나면 격없이 편히 또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눅스 쪽 관련돼서 커널 서밋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메인테이너들 한 50분 정도가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 이제 리눅스 토발즈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다 자기도 가면 거기서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0대 이상 이런 그 하얀 머리 백발의 그 개발자분들도 계시는. 근데 거기에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와서 교류도 하고 리눅스 토발즈랑 같이 이렇게 얼굴도 투구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리눅스 토발즈 초청하면 아마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리눅스 토발즈가 또 그 스킨스쿠버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스킨스쿠버 좋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팁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돕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세 번째 한국인 개발자분들한테 하나 좀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퀘스천 받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 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개발자분들이 좀 이렇게 이메일 라이팅은 굉장히 잘 쓰시는데 말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니까 잘 얘기를 안 하시고 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인도 분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한국 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분들이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그런 개발자분들 구글 뭐 IBM 이런 얼마든지 취업할 기회도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셔서 아쉬운 것 같다고 꼭 한국 분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7월 6일 날 데이빗 밀러님이랑 이런 아파치 프로젝트의 그 리더분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우리 코엑스에서 또 비슷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좀 이분이 기존사 데이빗 밀러께서 키노트 스피커로 오시니까요. 그때도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